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삽에 관한 보너스 예제 중에서 인스턴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카피삽, 특히 스탬핑에 관해서 지난 예제들을 통해서 좀 해봤죠. 그래서 일단 그리드를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카피 여기에다가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 카피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멀티플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었었죠. 지금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Y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그리드의 놀멀이 위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이 오브젝트의 Z축의 방향이 이 놀멀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토러스 같은 경우에 오리엔테이션이 Y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지금 Y축이 이 방향으로 돼 있죠. 그죠? 오리엔테이션 Y. 그래서 얘가 이게 Z축이죠. 얘를 기준으로 이 그리드의 놀몰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얘의 기준으로 이 그리드의 놀몰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얘의 Y축이 얘의 그리드하고 평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를 Z축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 Z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그리드의 이 노멀 방향하고 같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바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간단한 프리머티브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델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피삽을 이용을 해서 다량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그 오브젝트의 그 Z축 방향으로 그 모델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Z축 방향으로 이 그리드의 노멀 방향과 일치되게 배열이 되니까 그거를 항상 고려를 해서 모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이 오리엔테이션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이 놀모를 바꿔도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 앵글을 써서 여기에서 놀몰이죠. 놀몰 셋해서 0, 0, 1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를 지금 잘못했네요. 이거를 세미콜론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 노멀 방향이 여기에서는 이제 노멀 방향이 이쪽으로 되겠죠. 그죠? 아까 이렇게 위에 섰는데 그러면 이 방향에 일치해서 이 Y축이 여기 오리엔테이션 Y니까 Y축이 일치하게 되니까 얘는 변동 없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주의할 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작업을 하려고 만약에 모델링을 했다고 하면 항상 이 모델링을 할 때 염두에 둘 게 이 Z축 방향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앞이 될 거냐 뭐 위가 될 거냐를 결정을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실 인스턴싱인데 지금같이 보신 것처럼 이거는 지금 하나의 오브젝을 지금 이렇게 쭉 배열을 했죠. 근데 이제 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려는 건 뭐냐면 하나의 오브젝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오브젝이 여기에 랜덤하게 배치가 되게 하려고 해요. 네, 그거에 관해서 지금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어, 튜브, 뭐 한 이 정도로 세 개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이 세 개를 여기에 랜덤하게 붙이려고 합니다. 참,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리드 밑에 스캐터 옵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여기 랜덤 포인트를 이 그리드 위에 만들어서 이 포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치를 해도 되죠, 그죠? 자, 이건 근데 나중에 하고, 중요한 거는 이 하나 이상의 오브젝을 여기에 어떻게 랜덤하게 배치를 하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되겠죠. 자, 일단 얘네들을 묶어줘야 된 게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자, 스위치고 튜브가 폴리건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캡도 하고, 자, 주의할 게 얘도 지금 Y축의 오리엔테이션이죠.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토러스 했고, 스피어도 폴리건으로 바꿔주고, 얘도 오리엔테이션이 Y네요. 그죠? 그래서 02 튜브고, 1이 토러스고, 3이 스피어죠. 그죠?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이렇게. 자, 이제 그거를 랜덤하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지금 저희가 여기 이름은 set normal direction이라고 해주죠. 이렇게. 이게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튜브가 오리엔테이션이 Y죠. 그죠? Y 방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노멀 방향과 일치하게 되려면 얘가 이렇게 도는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이 그리드의 노멀 방향을 이쪽 방향하고 일치시켜 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도 오리엔테이션이 있네요. 다 오리엔테이션이 이 스피어는 없죠. 그죠? 스피어도 없고 여기 박스, 박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Y 누르시고 이렇게 Y 누르시면 가위가 나옵니다. 여기 자르시면 돼요. 얘도 오리엔테이션이 없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박스에 Z축 방향으로 이 노멀이
노멀하고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없을 때 요거를 제가 다시 지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제가 여기에다가 변형을 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Z축 방향이죠. 그죠? 박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디터가 하나 들어가서. 그럼 카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쓰죠. 이 원래는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죠. 그죠? 그거는 이 오브젝의 Z축 방향이 있죠. 이 Z축 방향이 이 노멀의, 이 그리드의 노멀 방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얘가 이렇게 돈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젝의 Z축 방향과 그리드의 노멀 방향이 항상 평행하게 되도록 얘가 움직이게 돼요. 그걸 항상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노멀 벡터를 바꿨으니까 Z 방향으로, 그죠? 이 위 방향, Y 방향이 아니라 Z 방향 방향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었겠죠. 자, 어쨌든 스위치 기능을 써서 이렇게, 그죠? 자, 이거를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이 카피삽에서 랜덤으로 여기에 배치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카피 스탬프 노드죠. 노드에서 이 스탬프 기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스탬프 기능을 쓰려면 스탬프는 일단 이렇게 ON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게 pack geometry before copying이에요. 이거를 하시면 이게 인스턴싱 오브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지금 메모리가 5.66MB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팩을 해버리면 132KB 안 됩니다.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대용량의 오브젝트를 다룰 때는 이 팩 지오메트리를 쓰시는 게 좋아요. 훨씬. 이게 일종의 인스턴싱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스탬프 기능은 제가 예전에 몇 번 했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PT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PTNUM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게 지금 포인트 넘버라는 얘기죠. 포인트 넘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자, 이 포인트 넘버를 얘기합니다. 이 그리드의 포인트 넘버. 만약에 내가 스캐터를 쓰겠다고 하면 이 포인트 넘버를 얘기하겠죠. 근데 일단 스캐터 나중에 쓰고 나중에 뭐 적용하려면 그때 하고요. 지금 이 포인트 넘버를 얘기합니다. 아까 그 PT 넘이. 그래서 그거를 얘에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T가 포인트 넘버를 나타내는 겁니다. 숫자를. 자, 그러면 PT를 이런 식으로 베어리어블, 그러니까 변수를 PT를 만들면 이 PT는 여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 잘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 PT 넘버를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익스프레션을 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PT 넘버는 이쪽 그리드 쪽만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해서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이 PT 넘버는. 오히려 이쪽으로 가면 여기 얘네들이 PT 넘버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치에서는 거꾸로 얘네들의 PT 넘버를 이렇게 해서는 바로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피 노드를 이용을 해서 이 PT 넘버를 지금 이 PT라는 우리가 새로 만든 그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얘를 이제 이쪽에서 끌어와서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Alt E 누르시면 이렇게 좀 크게 나옵니다. Alt E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스탬프 기능을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스탬프 이렇게 해서 우리가 copy, 그리고 아까 pt였죠, 그죠? 그리고 초기값이 0.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신텍스죠. 이렇게 쓰는. 근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PT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90개인가요? 90개까지 100개죠. 이 100개의 값을 얘가 그 쭉 내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 스위치 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0에서 012, 012 이 세 개의 값만 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0에서 012 세 개가 랜덤하게 나오게끔 일단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스탬프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PT가 0부터 이제 99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싸가지고 0부터 99죠. 이 스탬프 다 돌게 되면,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랜덤 값을 붙입니다. 랜덤이라는 그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0에서 1 사이가 되는 거죠. 랜덤은 항상 제가 예를 들어서 랜덤해서 여기에 어떤 변수를 내가 뭐 23이라는 걸 집어넣는다. 그러면 얘가 아웃풋을 하는 거는 0에서 1 사이에 아무 값이나 얘가 랜덤 값을 뱉습니다. 그게 무슨 뭐 0.2일 수도 있고요. 0.456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죠?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이 스탬프는 0에서 99라는 숫자가 대비가 될 테고 그 랜덤은 그 값을 받고 그 0에서 1 사이에 아무 값을 내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얘는 0에서 1 사이에 아무 값이나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0, 1, 2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랜덤 값이 0에서 1이 아니라 0에서 2 사이의 값이 나오게 하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 값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fit 펑션이에요. fit 펑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fit 01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안에 있는 값이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요 값이 있죠. A 요 값이 어떤 값이 나오든 간에 여기는 0에서 1 사이의 값만 나와야 돼요. 이 A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랜덤 값을 썼죠. 여기. 그러니까 랜덤은 항상 0에서 1이니까 이거를 충족시켜 주죠. 그죠? 이게 01. 그래서 fit 01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이 위치에 있는 데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항상 나와야 되고요. 그거를 우리가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에서 1 사이면 내가 여기에다가 A를 하고 그 다음에 이 B에다가 내가 0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3을 쓰면요. fit 01 이 공식을 쓰면
펑션을 쓰면 a 값이 예를 들어서 0.5가 나온다. 그러면 이 fit 01은 0에서 3 사이에 이거와 맞는 그 여기에서는 이제 1 그러니까 0에서 3 사이죠. 그죠? 여기서 여기 쉽게 0에서 2라고 하죠. 0에서 2라고 하면 1이 나오겠죠. 그죠? 1이 나오고 0에서 내가 3이라고 했으면 1.5가 나오겠죠. 그죠? 값이 1.5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게 fit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fit 01에다가 우리 랜덤 있죠. 랜덤을 하고 그 다음에 0에 제가 여기다 3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3을. 그러면 이 랜덤 값 있죠. 이 랜덤 값이 0에서 1에서 나오면 그게 0에서 3 사이로 상대적으로 매핑이 돼서 이제 그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값은 어쨌든 간에 0에서 3 사이 3의 값이 나오겠죠. 자,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기가 사실은 그 0에서 3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0, 1, 2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3이 아니라 그 3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3이 나오면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1.999 뭐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안에 값을 이제 이 fit 펑션이 이거를 이용을 해서 0에서 2.99 사이의 값을 아무거나 나오게 하겠죠. 근데 이 스위치라는 거는 그 정수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수잖아요. 1, 2, 3 이렇게 정수잖아요. 이 스위치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정수로 바꿔야 됩니다. 정수로. 그거를 이제 flow 펑션이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전체 묶어줘요. 이렇게. 이게 지금 에러가 난 거는 이게 랜덤이 아니라 항상 이게 랜이죠. 랜덤이 아니라 랜 펑션입니다. 제가 항상 이걸 헷갈리는데 랜덤이 아니라 랜이에요. 랜 펑션으로.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보면 이렇게 랜덤하게 배치가 됐죠. 그죠? 자, 이거를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차근히 잘 보시면 이 처음에 우리가 랜덤 값을 했죠. 랜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위치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0, 1, 2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0, 1, 2를 랜덤하게 지금 뽑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랜덤 펑션을 씁니다. 이렇게 랜덤 펑션을 쓰고 여기에 그 안에 우리가 스탬프 기능을 씁니다. 이렇게 스탬프 기능을 썼고 이거를 다시 묶어서 플로우 기능을 씁니다. 이 플로우는 뭐냐면 정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랜덤 값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하게 되면 0에서 1 사이죠. 그죠? 아직 이 fit을 적용 안 했으니까. 그러면 플로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0.1이 나오면 플로우를 적용을 하면 0이 되고요. 이거는 무조건 그 1이 나오면 1이 되지만 이게 정확하게 1이 나오면 1이 되지만 이게 0.99 이렇게 나온다. 그래도 얘는 0입니다. 얘는 플로우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 그 랜덤 있죠. 랜덤 안에 저희가 스탬프를 썼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fit 펑션을 썼죠. fit 01. 그래서 요게 0에서 1 사이가 이제 이게 0에서 2.99 사이로 매핑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도합 얘네들은 나오는 게 0에서 2.99
99가 랜덤하게 나오겠죠. 여기에 저희가 가로하고 플로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0.64가 나왔다. 그럼 얘는 0이에요. 이 플로어 때문에. 제일 작은 값을 택합니다. 그리고 얘가 1.7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1이 됩니다. 작은 값이 되고. 그리고 얘가 2.99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2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항상 얘는 0, 1, 2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정수로. 그래서 랜덤하게 이 스위치가 여기가 이제 랜덤하게 0, 1, 2 세 개 값이 아무거나 나오면서 이제 카피가 되는 거죠. 그죠? 스탬프를 이용을 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내가 여기에, 스피어를 하나 넣고 싶다. 뭐. 그럼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0부터 3이 나와야 되죠. 그럼 이걸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좀 자동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자동화를 하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up and input이라는 펑션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하면 얘는 이 스위치 있죠. 스위치에 들어오는 인풋이 몇 개냐라는 거를 얘가 알려줍니다. 요게 이렇게 쓰시면 이 스위치에 그 인풋이 지금 4개죠. 그죠? 4개니까 우리가 여기가 4가 아니라 4보다 약간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0.001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얘가 4가 아니라 3.999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3.99가 나오면 3이 되겠죠. 이 플로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몇 개의 노드를 쓰든 간에 이것 때문에 자동화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얘는 항상 여기에 몇 개가 인풋이 들어왔냐를 세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해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들어갔죠. 그죠? 4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종류가 다 들어갔죠. 이렇게 랜덤하게. 자, 이 익스프레션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잘 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요번에 확실하게 그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에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내가 이 배치가 싫다. 이 랜덤 배치가 싫다. 또 다른 랜덤 배치를 하고 싶다. 그때 필요로 하는 게 seed라는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랜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랜덤 펑션이라는 것은 그 여기에 무슨 값이 나오든 간에 변수가 들어가서 이게 어떤 값을 나오든 간에 얘는 0에서 1 사이죠. 그죠?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43이 들어갔다. 랜덤 43이. 그러면 얘가 나오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0.71이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랜덤 43이 나오면 항상 0.71이 나오고요. 얘가 예를 들어서 11이다. 이게 랜덤 11이다. 그러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0.43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항상 이게 항상 유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랜덤하고 같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seed라는 펑션이 있어요. seed. 근데 이 seed라는 것은 이제 이 seed number라 그러는데 이 seed number를 다르게 주면
어떤 것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드 넘버를 다르게 주면 이 아웃풋 나오는 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43이 얘가 시드가 0이었을 때는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드가 뭐 42다. 그러면 이 값이 뭐 0.1, 5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드 넘버 42일 때는 랜덤 넘버 43은 항상 0.15가 나온다. 이 마야나 이런 데서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 시드라는 것을 비슷하게 그 흉내 내서 여기에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바뀌려면 이 랜덤 값이 있죠. 이 랜덤 값이 바뀌게 되면 이 값이 다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좀 틀려지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이 여기가 랜덤이죠, 여기까지가 랜덤이죠. 그럼 제가 쉽게 여기에 이 랜덤에다가 곱하기 뭐 3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하면 이게 틀려지겠죠, 그죠? 뭐 1, 3 아니면 여기에 뭐 아무 값이나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나오겠죠, 랜덤 값이. 이건 좀 잘못됐으면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랜덤 값이 지금 0에서 1이 아니라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0에서 1이 되려면 0.3이나 제가 지금 잘못한 게 여기 아까 랜덤 값이 이게 항상 0에서 1 사이여야 0에서 1 사이여야 된다는 건데 이 fit 펑션을 쓰려면 근데 아까 여기다 제가 곱하기 뭐 30 뭐 이래 가지고 0에서 30 사이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0에서 1 사이여야 돼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제가 집어넣어 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내가 0에서 5를 집어넣고 어플라이를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안 나온 게 이게 디스플레이 버그 같아요. 여기 지금 나오죠, 이렇게. 자,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타입을 안 하고 이 랜덤 값에 곱하기 랜덤 값을 또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seed라는 걸 하나 변수를 만들어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이게 seed value가 0에서 1 사이죠, 그죠? 0에서 1 사이. 그러니까 요 seed를 여기에다가 곱해주죠. 근데 요것도 스탬프 기능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스탬프 기능을 써야 됩니다. 얘를 불러오려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 py seed죠. 자, 그리고 요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쵸. 예, 이게 랜덤이란 펑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게 랜덤 가로하고 요게 이제 0에서 1 사이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게 0에서 우리가 지금 인풋이 4개죠. 그러니까 0에서 3.999 이렇게 그 사이의 값이 나오면서 그거에 따라서 정수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랜덤 펑션 안에 또 다른 스탬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드가. 자, apply를 하고, 자, 제가 이제 여기 시드죠. 시드를 제가 하는 거에 따라서 바뀌죠. 이게 아마, 예, 이게 디스플레이가 리프레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자, 이 값에 따라서 이제 이게 틀려지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처음에 랜덤이 있고요. RIND.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2개를 넣었어요. 곱하기 해가지고, 스탬프. 요 스탬프 PT 사용했고요. 이거는 PT고, PT로 요거는 시드고요. 그래서 여기에 값과 이 포인트 넘버 값이죠. 이게 뭐 0에서 99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스탬프 기능은 이제 이 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0.2732 곱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가 랜덤 값이 되고, 이 랜덤 값은 0에서 1 사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랜덤에 우리가 이제 fit 펑션을 씁니다. 이게 이제 0에서 1 사이가 나오니까 fit 01이라는 펑션을 써서, 이게 지금 0에서 1 사이가 항상 나와야 이걸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0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변수로 했지만 어쨌든 3.99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0에서 3.999 값이 나올 테고, 이걸 다시 플로우로 묶어줍니다. 플로우는 정수 값을 내죠. 제일 작은 값을. 그래서 0에서 3.999는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 나오겠죠. 그죠? 플로우 때문에. 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보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볼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스캐터를 사용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예. 이거는 좀 정렬된 거고요. 그죠? 한번 컬러를 입혀보죠. 예, 컬러를 여기 랜덤하게 입혀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컬러 노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끼워 넣습니다. 이 그리드에 지금 들어간 거죠. 그리드 밑에. 그래서 포인트에 우리가 랜덤 넘버를 이렇게, 이것도 랜덤 넘버도 시드가 있죠. 그죠? 시드에 따라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시드에 따라서 그 컬러들이 랜덤 발류 그 패턴이 틀려지죠. 같은 기능이면 우리가 지금 비슷한 기능을 흉내를 낸 거예요. 아까 그 익스프레션에서. 자, 그럼 랜덤 값을 이제 여기에 이 그리드에 줬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노멀 값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attribute 난에 가면 이 use template point attribute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이제 컬러 값이 이걸 껐을 때는, 그죠? 여기에 이제 컬러 attribute이 없죠. 근데 이제 이거를 키시면 여기에 있는 여기까지는 지금 보시면
포인트가 저기 컬러 값이 있죠. CD가. 그죠? 그래서 이게 카피가 돼서 이쪽으로 얘네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얘네들 올 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 뜻이에요. 여기 지금 all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제외하라 이제 그런 기능인데 어쨌든 간에 컬러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얘네들 쪽으로. 그리고 일단은 일단 놀멀 있죠. 놀멀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셋업을 해주죠. 놀멀을 다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단 놀멀을 다시 셋업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머티리얼을 하고 여기에 머티리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머티리얼을 만드는데요. 프리심플드 쉐이더를 쓰겠습니다. 프린시플 쉐이더. 여기 보면 use packed color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키시고 use packed color요. 그러면 이거를 킨 상태에서 얘를 넘겨주시면 일단 렌더링을 한번 해볼까요? 예, 넘어갔죠. 랜덤 컬러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약간 어두운 이유가 이거랑 이게 이제 그 포인트 컬러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고요. 그 랜덤 포인트 컬러를 가져오고 거기다 여기다 곱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높여주면 이게 화나겠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랜덤 컬러가 오고 그거를 여기에다 곱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쉐이더가 하는 일이. 그래서 이 use packed 컬러를 쓰시면 내가 여기에서 랜덤으로 셋업했던 이 컬러 값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랜덤 컬러를.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일정하게 이렇게 랜덤하게 안 하고 일정한 컬러를 쓰겠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컬러 값을 셋업 해 주시면 돼요. 그냥 뭐 스피어 같은 경우에 그냥 빨간 걸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서 다 여러분들이 컬러 값 세팅을 해주면 이제 이 형태에 따라서 컬러가 틀려지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제 랜덤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예. 자,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익스프레션을 아무래도 처음 접하다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만 해보시면 이거대로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오브젝을 특히 이제 여기가 지금 팩트 지오메트리죠. 그래서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도 7.31 메가바이트죠,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팩을 안 해버리면 예, 컴퓨터가 엄청 지금 느려졌습니다. 275MB가 됐죠, 그죠? 물론 이제 팩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 컬러 색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오브젝트 컬러를. 그렇지만 이제 인스턴싱 팩으로 하게 되면 일단 볼 수는 없지만 렌더링에서는 볼 수 있으니까 렌더링하고 상관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